지금 나랑 장난해? 이 금 다 내 거야. 당장 다시 확인해봐요. 금의 주인이 어디에 따로 적혀 있어요? 금은방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들은 도난된 보석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환희에 차 있던 시어머니와 새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도난 신고된 금품이라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들 집에서 가져온 건데. 이 금은방에서의 소란은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복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수는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꽉 쥐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은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번화가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그 옆에 붙어서 걷는 정유라였습니다. 은수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기 보이는 두 여자 뒤를 따라가 주세요. 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은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가 들어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황금 보석상이었습니다. 은수는 택시에서 내려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큰 보석함을 꺼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것은 은수 친정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20돈짜리 황금 팔찌와 다이아몬드 예물 세트였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실 수 있나요? 박 여사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물건이네요. 한 1,5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점원이 돋보기로 다이아몬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목에서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팔찌를 저렇게 팔아치우려 하다니. 은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박 여사가 예물들을 건드리는 모습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제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간 사람들이 그걸 팔려고 하고 있어요. 황금 보석상에 있어요. 신고자 성함과 주소 말씀해 주세요. 한은수입니다. 주소는? 은수가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분도 안 돼서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관 둘이 보석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신고가 들어온 절도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지금 거래하시려던 물건들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 아들 집 물건을 내가 가져온 게 무슨 죄가 되나요?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은수가 보석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물 사진들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고 계신 저 황금 팔찌와 다이아몬드 세트는 제 친정 어머니 유품이에요. 이게 증거 사진이고 이건 제 오빠가 작성한 증여 확인서예요. 은수가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가 은수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신고하다니. 어머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예요.
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박 여사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난 안 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보석상 문이 벌컥 열리며 진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숨을 헐떡거리며 외쳤습니다. 내 전처가 날 경찰에 신고했어.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은수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진호를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진호가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곧바로 다른 경찰관이 진호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경찰관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수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도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적어두신 거예요. 어머니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나와 있어요. 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찰서에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이 박 여사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차에 타기 전에 유라가 박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진단서도 있어요. 유라가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네, 그러니까 합의해야 해요. 유라가 은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은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댁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삐삐삐. 새로운 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은수는 거실에 앉아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마음대로 쓰던 신용카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카드 분실 신고요. 은수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4567-1234-5678-345번이요. 분실하신 카드는 즉시 정지 처리됩니다. 은수는 카드를 하나씩 분실 신고했습니다. 모두 5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은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위에 중고거래 앱 프린트장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 김치냉고 팔아요. 150만 원. LG 세탁기 급처 80만 원. 에어컨 2대 묶음 판매 200만 원. 모두 예약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전제품까지 팔려고 했구나. 은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은수의 친정 오빠 은철이었습니다. 은수야, 다 준비됐어? 은철이 물었습니다. 네, 오빠. 고마워요. 뭘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지. 은철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 있던 박 여사와 진호, 유라의 개인 짐들을 모두 트럭에 실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개인 용품들이 박스에 가득 담겼습니다. 이제 이 짐들 어디다 놓을까? 은철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길바닥에 놓으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럭에서 박스들이 하나씩 길바닥으로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 집에서 쫓겨난 것 같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수는 아파트 입구에 하얀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 박모모, 강모모, 정모모 씨는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유라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좀 도와줘. 뭐?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 이번엔 진짜 억울해. 그 시어머니가 다 시킨 거라고.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유라는 박 여사가 몰래 적어둔 비상금 계좌 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유라가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전 먼저 나갈게요. 뭐? 너 혼자 나간다고? 박 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어머니 빼드릴게요. 유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여사와 진호가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가까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로 가보니 길바닥에 자신들의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문이 나와서 출입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카드를 꺼내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결제 안 됩니다. 점원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됐는데?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유라는 은행에 도착해서 박 여사의 비상금 계좌로 가서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채권 압류가 걸려 있어서 출금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유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0원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길바닥에서 밤을 보낸 박 여사와 진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옷은 구겨졌고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다 내 아내 때문이야. 박 여사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은 짐더미를 붙잡고 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박 여사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봐요. 일단 어디라도 가요. 어디를 가?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여기 이러고 앉아 있겠니? 박 여사가 진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은수 친정집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진호가 뒤따라 달렸습니다. 은수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박 여사가 발로 대문을 쾅쾅 찼습니다. 한은수, 나와. 당장 나와서 이 일을 해결해. 박 여사가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웃들이 다 나와서 봐요. 진호가 박 여사를 말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한은수 시어머니야. 우리 며느리 좀 불러줘. 박 여사가 떠들어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방문은 어려우십니다. 돌아가 주세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왜 돌아가야 해? 비켜. 박 여사가 남자를 밀치려 했습니다. 남자가 박 여사의 팔을 붙잡더니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박 여사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어머나, 사람을 이렇게 밀어도 되나? 박 여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서둘러 박 여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이 못된 것들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나? 박 여사가 뒤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진호의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인사과장이 진호의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강진호 대리, 잠깐 인사과로 오세요. 인사과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인사과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법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진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진호 대리에 대한 공금 횡령 및 상간 소송 소장입니다. 회사에 접수됐어요. 인사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일단 책상 정리하고 집에 가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인사과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니. 상관이 뭐야? 불륜 말이야, 불륜. 진호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유라는 자신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영장 집행 마이너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 정유라.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가 뒤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있어? 한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돈을 구하고 있어요. 유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구하고 있다고? 벌써 석 달째 그 소리야. 다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와 진호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유라야, 어디 있었어? 박 여사가 유라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박 여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야? 제 남자친구 어머니세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럼 연대보증서라. 사채업자가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연대보증이 뭐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한테 2억 빌려갔거든요. 못 갚으면 대신 갚으라고요. 사채업자가 박 여사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2억? 박 여사가 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유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부잣집 딸이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유라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나를 속였어. 아야, 나요. 유라도 박 여사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그만해요. 진호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경찰이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경찰 둘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둘 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변호사님, 진호 명의로 된 연금 보험이 있어요. 은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가입한 거네요. 수령인 변경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할게요. 태준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진호 씨 주변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려야겠어요. 돈 빌리러 다니는 걸 막아야죠. 태준이 조언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진호 친구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은수가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진호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진호야. 뚜뚜.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진호가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영식아,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있어서. 진호야, 미안해. 나도 요즘 힘들어서. 뚜뚜뚜. 이번에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호가 10명 넘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박 여사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빵 코너를 어슬렁거리다가 주변을 살피더니 빵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이! 편의점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사장이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수였어요. 박 여사가 당황하며 빵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런 할머니들 많아요. 나가세요.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빵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됐지. 박 여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도. 한 할머니가 박 여사를 째려봤습니다. 여기 내 구역이야. 다른 데가. 아,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은수는 부동산 등기소에 있었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가 서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파트가 완전히 자신 명의가 되었습니다. 은수가 사무실로 돌아가니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은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 한 일들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돈 주시면 증언해 드릴게요. 유라가 제안했습니다. 은수가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 거래는 안 해요. 법대로 하세요. 언니, 제발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유라가 애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밤이 되어 진호가 술에 취해 은수 집으로 왔습니다.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쨍!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은수, 나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진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감옥에 간 아들 면회를 가려고 했지만 교통비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밍크 코트를 중고시장에 가져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박 여사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이 코트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5만 원 정도? 가짜라니요. 이거 백화점에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다 인조가죽이에요. 상인이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은수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최 회장님께서 투자하시겠다고 하네요.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내일 계약서 가지고 오신다고 해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지하 단칸방에서 박 여사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박 여사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 단칸방 구석에 버려진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라가 급히 떠나면서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궁금해서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박 여사가 낡은 봉투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공증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의 글씨네. 박 여사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박 여사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나 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아내 박순자는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으며 나의 모든 재산과 특허권을 며느리 한은수에게 상속한다. 박 여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은수는 사설탐정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수 씨 사망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은수 앞에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은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박 여사가 고액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수혜자는 본인이고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복용하시던 혈압약이 바뀌었어요. 원래 약과 성분이 다른 약으로요. 은수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약국 처방전과 CCTV 자료가 있습니다. 박 여사가 직접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나와요. 탐정이 USB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황급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큰일 났어. 박 여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 유언장이 있어. 은수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써 있어. 진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공증까지 받아놨어. 이제 우리 끝났다. 박 여사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침착하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진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2시간 후 박 여사와 진호가 은수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한은수, 나와. 박 여사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직원이 말렸습니다. 비켜. 내가 며느리 만나러 온 거야. 박 여사가 직원을 밀쳤습니다. 은수가 사무실 안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 그 유언장 어디서 났어? 박 여사가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유언장 말씀이세요? 은수가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네가 유언장 가지고 있다며. 박 여사가 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놓아. 그 유언장 당장 없애. 박 여사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여럿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한 남자가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순자 씨, 남편 강철수 씨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살인교사? 난 그런 거 안 했어.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호 씨도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다른 수사관이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박 여사와 진호가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를 폭로한 용감한 며느리, 불행을 딛고 일어선 여성 기업인 화제. 신문과 인터넷에 은수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수의 회사로 주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문량이 평소의 10배예요. 직원이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은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대표님을 응원한다고 해요. 한편 검찰 조사실에서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죽여? 말도 안 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CCTV 영상은 뭡니까? 수사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가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박 여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수 씨가 미리 설치해둔 거실 CCTV에 다 찍혔네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른 조사실에 있는 아들 강진호 씨는 어머니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뭐라고? 박 여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범인 은닉죄도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라는 은수가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숨겨둔 돈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한 남자가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고발할 거예요. 다른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알겠어요. 말할게요. 유라가 결국 항복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457번이에요. 비밀번호는 0825예요. 유라가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은수가 그 돈을 찾아서 시아버지 이름으로 모두 기부했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은수가 기부금 전달식에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억울해요. 박 여사가 국선 변호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선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은수는 시아버지가 남긴 기술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직원이 신이 나서 보고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남겨주셨네요. 은수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간 은수의 공장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름 뿌리고 불 지르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다른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감옥에서 돈 보냈잖아. 바로 그때 불빛이 켜지면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 보안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방화범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공장 주변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시켰다고 했지? 보안 요원이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방화범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네요. 며칠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수가 안도했습니다. 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수 씨, 걱정 많이 했어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곁에 있어줘서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박 여사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병상에서 눈을 뜨자 태준이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죠? 은수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무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태준이 은수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열도 다 떨어졌네요. 태준 씨가 계속 여기 계셨어요? 네, 혼자 두기가 걱정되어서요. 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은수 씨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와 강진호 씨의 모든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가 끝났어요. 정말요? 네, 이제 그들은 은수 씨에게 어떤 법적 요구도 할 수 없어요. 태준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영구적으로 연장됐고요. 은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태준이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은수가 퇴원해서 회사로 돌아가니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맞았습니다. 대표님, 걱정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수고 많았어요. 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없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모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은수가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 여사가 편지지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은수, 너는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박 여사가 속삭이며 글씨를 휘갈겼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있다더니 너도 언젠가는. 박 여사가 악독한 표정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수의 회사로 박 여사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직원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은수가 발신인을 확인하더니 편지를 뜯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위잉. 편지가 순식간에 조각나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편지 오면 바로 버려주세요. 은수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에서 진호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 한은수 씨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은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진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 진호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야, 조용히 해. 다른 수감자가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진호가 후회하며 속삭였습니다. 한편 은수는 시아버지의 기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고 강철수 회장님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전통의 조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과거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친정 부모님의 명예도 되찾을 수 있었고요. 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가 퍼뜨렸던 거짓 소문들 모두 법적 대응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나요? 관련자들 전부 허위 사실 유포죄로 벌금형 받았어요.
태준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해졌네요. 은수가 안도했습니다. 은수는 사회공헌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은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에 같은 상황의 분들을 돕고 싶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실무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은수와 태준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 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해왔는데,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은수 씨에게 그 이상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은수가 깜짝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억지로 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사해요. 태준 씨가 제 곁에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물론이에요. 기다릴게요.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친정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되찾은 황금 팔찌와 예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되찾았어요. 은수가 묘비 앞에 예물들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이 팔찌, 나쁜 사람들이 가져갔었는데 이제 다시 어머니 곁에 있게 됐어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와 은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은수의 개인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네요. 은수가 새롭게 단장된 갤러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지우고 새로운 창작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조언했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은수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유라가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유라가 박 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내 때문이라고? 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은수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되는 거였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다퉜습니다. 조용히 해. 교도관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뉴욕에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은수 디자이너님, 뉴욕 패션 위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유창한 영어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은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전통 미학의 현대적 해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주최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은수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수가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회사 경영을 맡아주세요. 저요? 김 실장이 놀랐습니다. 네, 실장님이 가장 적임자예요. 저는 디자인과 사회 공헌 활동에 집중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집 테라스에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은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은수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꿨습니다. 은수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 실장이 흥분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뛰어오시면서. 은수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LVMH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LVMH요? 그 유명한. 네. 합작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 실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은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장난 아니죠? 장난일 리가요. 지금 당장 화상회의 하자고 해요. 세상에. 은수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분 후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프랑스 본사의 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은수 대표님. 프랑스 임원이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은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완벽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에요. 우리 그룹의 아시아 진출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프랑스 임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50대 50 합작 투자를 제안해요. 초기 투자금만 500억 원 규모예요. 500억 원이요? 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전용 매장의 입점도 보장해드려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김 실장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꿈 같아요. 은수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태준 씨, 큰일 났어요. 나쁜 일이요? 아니요, 너무 좋은 일이요. 은수가 LVMH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인정받으셨네요. 태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수 씨 실력이에요. 저는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은수가 집에서 어머니 유품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무시하던 딸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예물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수가 황금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은수가 무대 위에 서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한은수 대표님. 사회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수가 트로피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바치고 싶어요.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은수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날 은수는 예전에 시댁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단지 안노인정 앞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한 할머니가 은수를 알아봤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성공한 여자분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은수가 노인정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진짜 한은수 씨시네요. 노인정 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동네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은수가 수표 하나를 꺼냈습니다. 1억 원이에요.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세상에, 1억 원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박 여사 말이에요. 감옥에서 고생한다던데.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은수 씨는 정말 훌륭해요. 그런 시어머니 만나서도 이렇게 성공하다니. 은수가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면회실에서 진호가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수가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반가운 듯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앉으세요. 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고마워, 면회 와줘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은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나하고 다시.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왔어? 당신이 내 인생의 얼룩이었다는 걸 확실히 하려고 왔어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수야, 제발.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변했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은수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은수야, 가지마. 진호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은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한편 여성 감옥에서 박 여사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서 비누를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더 빨리 해.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여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빨래하던 유라가 박 여사를 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은수를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가 처음부터 거짓말만 안 했어도. 박 여사가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다툴 뻔했지만 교도관의 시선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이 그립네. 박 여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은수와 태준의 브랜드 런칭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헤러터지 마던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브랜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모델들이 나와서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은수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의상들이 선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됐네요.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준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태준 씨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 관계도 공식화할 때가 된 것 같은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은수 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예요.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은수의 자서전 도둑맞은 삶을 되찾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서점마다 은수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인기일 줄 몰랐어요. 출판사 편집장이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독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제가 원하던 바예요. 은수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사인회가 열렸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요. 이 책 읽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응원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수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말했습니다. 작가님은 정말 복수의 여신 같아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맞아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받아야 해요. 독자들이 은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 무렵 은수는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연결된 사채업자들을 모두 고발한 것입니다. 사채업자들 전부 구속됐어요. 태준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은수 씨를 위협할 세력은 더 이상 없어요. 은수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은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꿈을 꿨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나서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딸아,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은수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사무실에서 해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김 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진호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어요. 뭐라고요? 은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젯밤에 출소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은수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수 씨, 지금 당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강진호가 은수 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어요. 지금 감시당하고 계세요. 뭐라고? 은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고용한 보안업체에서 발견했어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진호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위험해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신고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체포가 어려워요. 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은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며칠은 호텔에서 지내세요. 보안팀도 배치할게요. 알겠어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진호는 은수의 회사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은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움직임을 다 알 수 있어. 진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그 일 언제 실행할 거야? 다음 주쯤 생각하고 있어. 준비는 다 됐고. 전화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내가 은수 동선을 다 파악해 놓을게. 조심해서 해. 들키면 다 틀어져. 알아. 걱정하지 마. 진호가 전화를 끊고 은수 회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진호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은수가 아침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은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잠깐 쉬세요. 그런데 은수가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119 불러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은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태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은수 씨 상태가 어떤가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단순한 과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봅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추가 검사 준비하세요. 2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이네요. 의사가 진단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치료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진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에 은수와 닮은 여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은수 대표 대신 온 김비서입니다. 가짜 비서가 격리부에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급하게 자금 이동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격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30억 원 정도요. 해외 투자건이라고 하시던데. 30억 원이요? 그렇게 큰 금액은 대표님 직접 승인이. 대표님이 병원에 계셔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인감도 가져왔고요. 가짜 비서가 인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확인 전화는 드려봐야. 대표님이 수술 중이라서 연락이 안 돼요. 급한 일이니까 처리해달라고 하시던데. 격리 담당자가 고민하다가 결국 처리해줬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더 큰 위험이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간병인 복장을 한 박 여사가 은수 병실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숨통을 끊어주마.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호흡기에 손을 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한을 풀어주겠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간호사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간병인이에요. 새로운 간병인?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보안. 간호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박 여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은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박 여사가 여기 왔었어요. 뭐라고요? 은수가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형 집행 정지로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다시 잡혔어요. 태준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회사에서 30억 원이 사라졌어요. 은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진호가 은수 씨 행세를 하는 사람을 보내서 돈을 빼간 것 같아요. 세상에. 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주가 조작 혐의로요. 주가 조작? 우리가 언제? 진호가 조작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한 것 같아요. 은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태준 변호사님,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 왔어요. 태준의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격 정지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한은수 씨와의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진호 짓이군요. 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자주 흐려지고 호흡도 힘들어졌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수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희미한 의식으로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네, 여기 있어요. 태준이 은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휴대폰, 비밀 클라우드 있어요. 은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비밀 클라우드요? 복구키는 825, 진호 생일. 무슨 파일이 있는데요? 진호가 회사 돈 빼간 증거 다 있어요. 은수가 힘들게 설명했습니다. 그걸로 반격하세요. 태준이 급히 은수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클라우드에는 진호의 모든 범행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씨, 정말 대단해요. 이걸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준이 급히 변호사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시각 진호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수는 끝이야. 진호가 혼자 건배하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돈도 다 내 거고. 하지만 진호는 자신이 걸어둔 모든 함정이 태준에 의해 발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호텔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호가 잠에서 깨어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편 은수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태준 씨, 은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수 씨, 정신 차리셨네요. 태준이 기뻐했습니다. 진호는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어요. 은수 씨가 준비해 놓은 증거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네요. 이제 끝이 보여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겠죠? 은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급히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은수 씨가 괜찮다는 거죠? 네,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위험은 넘겼어요.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2시간 후 은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에서 은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은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수 씨, 깨어나셨네요.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은수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가 훔친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진호가 돈을 보낸 해외 계좌들을 모두 추적했어요. 어떻게요? 은수 씨가 미리 준비해 두신 증거 덕분이에요. 진호가 사용한 모든 계좌가 사실은 함정 계좌였어요. 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함정 계좌요? 네, 진호가 돈을 보내는 순간 모든 자금이 동결됐어요.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했죠. 정말요? 그뿐만 아니라 진호가 숨겨둔 다른 은닉 자산까지 모두 찾아냈어요. 태준이 기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병원으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한은수 대표님,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은수에게 향했습니다. 제 전 남편 강진호의 범죄 행각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은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회사 자금 횡령, 주가 조작, 증거 조작, 그리고 저를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모든 고통이 오히려 제 브랜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어요. 그 시각 진호는 공항 근처 포구에서 밀항선을 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태워줘요. 급해요. 진호가 선장에게 애원했습니다. 돈은 다 준비했어? 네, 여기 있어요. 진호가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해경 보트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서 해경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빨리 출발해요. 진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 이미 포위됐어. 선장이 손을 들며 항복했습니다. 해경이 배에 올라와서 진호를 체포했습니다. 강진호 씨, 도주 및 출국 금지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놓아줘요. 제발. 진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태준은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태준 변호사님,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오히려 진호와 박 여사의 추가 범죄를 밝혀내신 공로가 인정됐어요. 다행이네요. 법조계의 영웅이 되셨어요. 태준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의 회사도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주가 조작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김 실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무려 1,000억 원이에요. 은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요. 한편 박 여사는 형 집행 정지가 취소되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살인 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교도관이 박 여사에게 통보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박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지내셔야 해요. 박 여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배신했던 내부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호에게 정보를 넘긴 증거가 모두 확보됐어요. 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혹독해야 해요. 은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은수도 나왔습니다. 한은수 씨, 제발 도와주세요. 진호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은수는 진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강진호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수야, 한 번만 봐줘. 진호가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은수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은수의 브랜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표님이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직원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불사조요? 재에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처럼 위기를 극복하셨다고 해요. 은수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멋진 별명이네요. 몇 달 후 박 여사가 감옥에서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따뜻한 밥 좀. 박 여사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차려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워. 교도관이 박 여사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요즘 계속 며느리 얘기만 해요. 자업자득이지 뭐. 다른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은수가 직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 봐요. 그날 저녁 태준이 은수에게 다시 청혼했습니다. 은수 씨,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어요. 태준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수가 태준의 진심 어린 눈동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제 곁에서 모든 걸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결혼해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는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냈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은수가 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무려 500억 원이나 되네요. 재단 관계자가 감격했습니다. 저희 가족 이름으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이름으로?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는 시아버지의 유해를 가장 전망 좋은 추모공원으로 이장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은수가 새 묘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술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태준이 은수 옆에 서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시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은수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추모공원이 고요했습니다. 은수와 태준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후 뉴욕의 한 화려한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올해의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한국의 한은수 사회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수가 트로피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은수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쓸모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바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은수가 호텔 로비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축하해요. 세계적인 여성 기업인님. 태준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수 씨 실력이에요. 저는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꿈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은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빨리 한국 가서 결혼 준비해요. 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은수와 태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가든 파티였습니다. 은수 씨, 왜 이렇게 소박하게 하시려고 해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뜻깊은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가 감동했습니다. 정원에는 은수가 설립한 직업훈련센터의 수강생들과 후원받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한 여학생이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꿈 이뤄. 네, 언니처럼 성공할 거예요. 언니가 있어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제일 기뻐요. 은수가 아이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은수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 씨도 정말 멋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은수 씨, 앞으로 평생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네, 태준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어요. 저도 은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어요.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믿고 의지하겠어요.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 시각 여성교도소에서 박 여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은수야, 밥 줘. 박 여사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봤나? 그 애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교도관이 박 여사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만 계속 찾으시네요. 다른 교도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 텐데. 자식도 안 오고 정말 혼자시네요. 자업자득이죠, 뭐. 박 여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을 거둘 가족도 없어서 무용고자로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진호는 출소 후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아저씨, 빈병 있으면 주세요. 진호가 식당 사장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리 가. 더러워. 사장이 진호를 쫓아냈습니다. 제발요, 먹을 게 없어요. 경찰 불러.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다가 잡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은수의 화려한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 100대 여성 기업인 한은수.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전 아내가. 진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였구나. 진호가 잡지를 뜯어서 몸에 덮고 차가운 골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은수한테 잘했으면. 진호가 후회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유라는 시골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접시 빨리 닦아. 식당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 유라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전과자라며? 조심히 해. 죄송해요. 혹시 도둑질하면 바로 신고할 거야. 사장이 협박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유라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박 여사한테 속아서 인생을 망쳤어.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은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을 500명으로 늘리겠어요. 은수가 재단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사장님. 이사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2의 한은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죠. 많은 학생들이 감사해야 할 거예요. 재단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이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은수의 오빠 은철이 여전히 은수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야, 새 공장 건설 허가 났어. 은철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오빠? 이제 일자리도 1000개 늘어날 거야. 오빠 덕분이에요. 항상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이지, 뭘. 은철이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 해낸 거야. 아니에요. 오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잖아요. 매년 시아버지 기일이 되면 은수와 태준이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 올해도 찾아뵈었어요. 은수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태준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시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은수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 잊지 않을게요. 은수의 브랜드는 이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은수 스타일이 전 세계적 트렌드래요. 직원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요? 한국 전통 미학이 세계를 사로잡았다고 해요.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어요. 대표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은수는 과거 박 여사가 훔치려 했던 황금 팔찌를 보석함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 팔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은수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팔찌니까요. 네, 이제는 제가 물려줄 딸을 위해 간직해야겠어요. 딸이요? 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은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혹시? 네, 임신한 것 같아요. 태준이 기뻐서 은수를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몇 달 후 은수가 임신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진짜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네요. 태준 씨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은수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행복한 바쁨이겠죠. 어느 저녁 은수와 태준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은수가 태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축복이에요. 태준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어요. 분명히 될 거예요. 아이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줘야겠어요.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은수가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남긴 명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복수인가요? 내가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이네요.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 저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이군요. 네, 미움은 저를 발전시키지 못해요. 사랑과 희망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1년이 더 흘러 은수와 태준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닮았어요. 정말요? 은수가 기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태준이 아기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 딸이야. 네, 정말 소중해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한희망이 어때요?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좋아요.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우리 희망이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 더 흘러 은수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볼까?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태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새로운 꿈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어떤 멋진 일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글로벌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죠. 희망이도 엄마를 닮아서 착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수가 집 발코니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던 그날보다 훨씬 푸르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자. 태준이 뒤에서 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도전을 하시려고요? 이번에는 전 세계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멋진 꿈이에요. 희망이가 뛰어와서 은수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희망이. 은수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태준이 희망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희망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은수가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 은수는 가족과 함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봐요. 은수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태준과 희망이가 대답했습니다. 세 가족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은수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신으로 나락에 떨어졌던 한 여인이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 유라는 모두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복수를 위해 상대방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법이 판단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 행복해짐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은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힘들어도 굴복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